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 관련주를 해보고 싶다 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하고 LG 그룹주들을 조정받을 때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자, 12월에 오늘 이제 바깥에 눈발도 날리면서 이제 첫눈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서울에. 자, 오늘 증시, 오늘 한국 증시, 현재 미국이랑 미국 증시 어땠고,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주식에서 좀 어떤 반응이 좋았던 섹터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지난번에 좀 출연했을 때 한 11월 달에 조금 조정 올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조정이 오긴 왔었죠. 왔었다가 또 좀 더 조정 올 줄 알았는데 그냥 또 이내 또 돌아서더라고요. 그래도 또 시장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나니까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다시 또 이제 섹터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도 이제 양적 긴축이 끝났잖아요. 12월에 끝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적 긴축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제 셔다운도 끝났고 양적 긴축도 끝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슬슬 풀린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이제 연준 의장이 되겠죠? 네, 그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케빈 해시. 그쵸. 일 확률이 높다. 그쵸. 이분이 또 약간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 막 돈을 막 뿌릴 것 같은.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근데 뭐 거의 뭐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력하다고는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비둘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다시 또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근데 사실 요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90%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또 90%. 이게 뭐 주마다 바뀌어서 팽팽했다. 얼마 전에 주가 막 빠질 때는 30%대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또 순식간에 또 90%대로 올라왔습니다. 90%, 89%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고 나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은 뭐 뉘앙스의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마침 또 연준 새롭게 이제 지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케빈 해시 그분이 또 이제 비둘기 파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또 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미국 시장 요새 약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어떤 면에서는 섹터 커플링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먼저 움직이면 그게 또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 시장에서 또 움직이면 그 다음날 그 섹터가 또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우리나라가 먼저 좀 리딩하는 느낌? 근데 누군가가 좀 미리 알고서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올해는 이제 AI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로봇이다. 로봇을 부활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키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한테 뺏기기 싫다 이거죠. AI도 뺏기기 싫고 로봇도 뺏기기 싫고 뭐 중국 로봇 진짜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미국 제조업을 살려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어제 뭐 미국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원전.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돈 받은 돈으로 원전 하겠다. 또 트럼프가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 그 얘기 나왔었고 조금씩 움직이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오르고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네, 뭐 오후에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전기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부족한 것보다 전기가 더 부족하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하고 오늘 좀 우르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도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쪽은 뭐 양자컴도 오르고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미국은 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좀 약간 헤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개별주들 마이웨이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고 종목이죠.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옆으로 비실비실하니까 그 외에 뭐 에이프릴이라든지 뭐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조용히 이제 뭐 앱클론이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용히 좀 계속 올라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300% 오늘. 뭐죠? 에임드 바이오. 요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하고 300%. 원래 좀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는 이 종목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간 와이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조용히 잘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조용히 한 11,000원에서 움직이다가 어느새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도 좀 밀리면 올라오고 오래 쉬었어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오래 쉬었어요.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계속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는 뭐 큐리언트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 몇 개 있어요. 뭐 에클론, 큐리언트, 그다음에 뭐 메지온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고, 요 종목도 저 잘 모르는데 누가 물어봐서 봤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뮤온시아. 요것도 보니까 유한양행에서 투자한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섹터, 또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삼바에서 이제 잘라낸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게 정말로 주가가 최근에 엄청나게 다음번 MSCI 지수 타겟 종목이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최근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나름대로 강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간 게 이제 펩트론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약간 펩트론이 이제 임상하고 이제 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 릴리하고 이제 계약할 때 생동성 시험하는 기간이 조금 말했던 거랑 좀 다르다. 10개월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러면서 막 좀 주주들이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또 반론을 좀 제시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릴리랑 다 계속 얘기가 된 거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넓게 잡은 거다. 뭐 기타 등등. 뭐 그다음에 공장도 지금 생각했던 거 처음에 캐파보다 더 크게 증설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 허가 언제 나오냐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펩트론만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뭐 인벤티지랩 요것도 제가 예전에 여기 나와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 2달, 석 달 동안 3배 올랐거든요. 요것도 비만 쪽에 진짜로 인벤티지랩 지금 대장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릭스가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뭐 그전에는 뭐 경구용으로 해서 뭐 삼청단도 좀 올랐었고, 뭐 한미약품도 좀 올랐었고, 뭐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인벤티지랩 이 좀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비만 섹터 계속 좀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많이 강했었다.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자동차 진짜 현대 싱싱입니다. 정말로 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동차 이제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 위아, 하다못해 최근에 만도는 로봇으로 올라오는 거고. 현대 계열. 네, 맞아요. 저희 회사가 이게 좋아요. 이게 섹터가 다 나와 있어서 현대 모비스도 지금 차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랐고, 현대차도 많이 올랐고, 현대 위아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만도도 최근에 로봇으로 완전 출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이제 대표적인 주가인데, 여기 이제 약간 벤치마크 같은 느낌인데, 만도가 최근에 밑에 있다가 다 따라 올라서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기아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코리아 FT, 막 요런 애들 또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SL, 뭐 화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세 이제 소급해서 해준다 얘기 나온 뒤부터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각하면 이쪽도 뭐 로봇 주식이 아니라고 좀 말하기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래서 관세도 관세지만 로봇으로 가고, 또 오늘 또 정말 미친 듯이 오른 게 또 LG그룹주들. LG그룹주들은 진짜 요새 좀 종목 취급을 안 했었다가 조용히 LG노텍도 이게 로봇에 이렇게 눈 만든다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이 이제 투자한 쪽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로보티지, 로보스타. 여기는 뭐 코닥 대장주죠,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로보티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들 다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진짜로 많이 올라왔고, 이게 뭐 로보스타나 뭐 요런 애들이 이제 다 LG항들이죠. 그 로봇 관련주들은 대충 오른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로보티주도 정말 많이 오르고, 그래서 로봇 정말 많이 오르고요. 로봇도 사실 뭐 휴머노이드냐, 협동이냐, 뭐 다 많이 있잖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고, 아침부터 트럼프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그 다음에 오늘 로보티즈 급등하고, 뭐 하이젠 RNM, 그 다음에 뭐 SBB 테크, 뭐 뉴로메카,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두산 로보틱스도 진짜 간만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은 자동차 부품, 로봇, 바이오,
였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다. 뭐 요렇게 오늘은 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도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졌지만 종목들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요새 약간 좀 쏠림 현상이 많이 강해요. 이거 다 그러면 우르르르 막 그래가지고서 한쪽으로 막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요런 쪽들이 로봇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비만 섹터 뭐 이쪽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과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네, 그쪽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죠. 이 중에서는 앞으로도 좀 좋게 보시는 거는 어떤 쪽이세요? 다? 아, 왜요? 이게 이 시장의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AI였었잖아요. 그렇죠. AI의 쌀알이 되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또 시장을 리딩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반도체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력기기들. 그다음에 그럼 그 전기를 날라야지. 그러니까 이제 전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는 그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또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많이 올랐었고 이런 쪽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다 이게 대동단결 AI예요. AI는 또 로봇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또 로봇은 뭘로 움직이냐? 그럼 전력, 전기, 저장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쪽들. 그러다 또 테슬라도 이제 옵티머스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또 자동차와 또 AI, 로봇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그쵸?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로봇 시대는 앞으로 금방 다가올 미래다. 먼 미래가 아니라 금방 다가올 미래다라는 점. 특히 일반적으로 본다면 휴머노이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휴머노이드잖아요. 사람, 인간형. 근데 뭐 먼저 하는 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공장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깔리죠. 물류 쪽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약간 예전에 이제 먼저 움직인 것들이 이제 물류 쪽들, 자동화 쪽들 이런 쪽들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요게 시메스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T-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움직인 것 같고 휴림도 옛날에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오늘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이쪽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가 좀 많이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뉴로메카나 나우 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반등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로봇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감속기. 네, 그래서 SPG가 원래 무거운 종목이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은 혼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실적 나오는 로봇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걸요. 아마 플러스가 나오는 회사는. 근데 정말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SPG 미친 듯이 튀어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SB테크도 최근에 이제 조용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우림 PTS라든지 DIC, 이레시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부분이 휴머노이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지컬 AI 때문에 이 로보티즈 정말 도대체 얼마까지 가는 거야 싶을 정도로다가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 내내 올라온 게 10백억 그렇죠? 예, 충분히 되죠. 이런 부분들. 이 CMS는 이제 물류 로봇.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지점에 와서 이제 IR을 하고 이제 코엑스에서 할 때도 좀 가봤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좀 휴머노이드를 좀 못 쫓아가고 물류 쪽들이라든지 이런 협동 로봇, 이런 산업용 로봇 쪽들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는 이제 쿠팡에서 이제 물건. 보통 쿠팡에서 물건 받을 때 박스가 나 이거 볼펜 하나 시켰는데 2만 원 박스에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잡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박스가 다 동일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쪽들 하는 게 이제 CMS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에브리봇은 뭐 로봇 청소기인데 작년에 좀 시세가 엄청 많이 났었죠. 로봇 청소기 막 하면서 좀 시세가 많이 났었고 의료용 쪽이 최근에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큐렉소도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료용 이제 로봇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것도 거래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게 맞겠고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 미래 컴퍼니도 다 이제 수술용 고용도 반도체이면서도 이제 수술용 로봇 이런 쪽들로 조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 원유홀딩스도 정말 주가가 미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쪽 이제 로봇 손 쪽, 이쪽 이제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쪽도 뭐 여기 많이 올랐는데 사실 하이젠 RNM이 좀 변동성은 있지만 이쪽이 조금 대장 역할, 사면도 마찬가지. 여기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유상증자 할 거라서 이제 납입을 내일까지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거 지나고 물량 들어오고 나면 조금 움직임이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로봇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 거의 상 쳤습니다. 아까 장중에 현대 오토에버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뭐 현대 모비스도 못할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도도 최근에 만도가 정말 주가가 안 움직였었거든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거 뭐 발표한다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발표하고 난 뒤로도 그냥 파죽지세입니다. 그래서 만도도 이제 지금 계속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AI에서 뭐 반도체로 해서 뭐 전력기기 뭐 이거 다 하다가 이제 로봇은 원래 잘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내년에 로봇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로봇이 이제 세게 올라왔는데 로봇도 당연히 AI, 반도체 다 이게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오늘 또 강한 게 최근에 강한 거죠. 이제 5G. 장비, 6G 뭐 이런 쪽들로 이제 통신 장비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통신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이제 5G 강하게 통신사들 압박해가지고서 이제 지하건 어디건 이제 진짜 5G가 아니라 무늬만 5G였었잖아요. 근데 이 진짜 5G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이제 장비주들 이제 계속 앞으로 많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용히 살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 뭐 이런 애들 많이 움직였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G도 이게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우리 옛날부터 5G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G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되게 필요해요. 이쪽이 좀 있어야지 자율주행도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교신할 때 뭔가 끊어짐이 안 되고 이제 빠른 속도로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쪽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G까지도 같이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AI 하나로 시작해서 모든 IT 기기가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터 움직임 나온 거 보면 이제 폴더블 폰도 이제 또 왜냐면 IT 기기가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애플 기대감, 뭐 인텔 기대감 등등 해가지고 국내 관련주들, 뭐 LG노텍도 그래서 좀 움직인 부분이 있었고 어제 뭐 이제 울트라 싱글래스 쪽에 도인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폴더블 관련해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토탈 IT 섹터는 다 연결고리가 이제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오픈 AI가 뭐 누구 밀어주고 MBI다 이렇게 이거 하는 것처럼 이 IT 섹터도 서로 다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다 AI 하나로 다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화면 보시면은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떠온 거긴 한데 이제 그룹사들 왜냐면 이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약간 이게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룹사에서 뭔가가 돼야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고 뭐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소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사별로 많이 움직이는데 아까 초반에 저희 LG그룹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올랐고 엔젤 로보틱스는 좀 들어올랐지만 기본적으로 LG그룹의 로봇주로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또 오늘 많이 오른 이제 솔루션 쪽에 LG CNS,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 삼성 SDS, LG CNS 이렇게거든요. 그것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근데 LG그룹에서 진짜 로봇주가 뭐가 있겠어요? LG전자겠죠. LG전자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시작에서 완전 뒤안길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도에 상장하고 나서 돈 좀 생겼죠. 이제 로봇 쪽을 이제 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LG전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뭔가 좀 변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따 다 차트 한 번씩 우리 볼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는 뭐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이고 그다음에 뭐 HL 만도는 뭐 그룹주는 아니지만 연관주죠. 그다음에 모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이제 현대 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 위아 왜냐면 현대 위아 만도가 최근에 많이 오르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현대차가 자기네 로봇 파운드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업들 다 연결이 되잖아요. 라인들이 다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뭐 약간 현대차도 이제 실적 바닥 찍고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더 주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조금 움직이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최근에 코리아 FT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화신, 성화이트 이런 것들 다 올라오는 게 다 약간 이제 현대차 로봇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로봇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좀 좋아지는 부분들, 자동차 좀 팔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KRN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부품 공급한다 이러면서 다 움직임이 있고 삼성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잖아요. 원탑이고 SBB테크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쭉 보시면은 다 로봇 관련주들. 드림텍이 참 희한한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해요.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성의 그 갤럭시 링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무가 같은 그것도 이제 아싸비 XR, AR 이쪽 관련한 그런 기업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 쪽도 다 마찬가지. 로봇이면 로봇, 의료면 의료, 모든 게 다 있는데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는 회사가 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나만 하는 회사는 잘 가는데 모든 걸 하는 회사가 다 못 가더라고요. 네. 근데 드림텍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좀 적고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 방향 전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약간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 자화전자도 그런 류들로 조금 지목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몇 개 이제 있어요. IT 부품. 그러니까 IT 부품하는 모든 회사들은 다 로봇 부품이랑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뭐든지 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로봇 만드는데 안 들어가는 부품이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와 함께 기타 등등 다 많이 들어가겠지. 그렇게 하면서 다 이제 너도나도 이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당연히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산업용 로봇만 하다가 협동 로봇만 하다가 우리도 휴머노이드 할 거야 그랬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오늘 좀 거래를 뿜어줬어요. 두산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종목.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어. 다만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단점은 좀 있죠. 주 두산은 진짜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죠.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찍히는 걸 좀 기다리는데 사실 저는 요새 그래요. 실적이 지금 당장 찍히는 기업보다는 앞으로 찍힐 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성장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찍혀서 고퍼라고 그러지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퍼가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시장이 약간 금리 인하를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놓고 본다라면은 당장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찍힐 것 같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쪽은 이렇게 T로보하고 T로보틱스도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메스 같은 경우 물류는 SK테크가 좀 투자를 해놓고 포스코에서 뉴로메카 이게 좀 제일 못 갔는데 얘도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공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많이 못 갔어요. 그냥 저희 농담식으로 옛날에 닭 튀기는 로봇, 치킨 로봇으로 이제 했었는데 많이 못 갔고 이제 포스코가 워낙 좀 못 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로봇 관련주들은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룹사별로 좀 보시고 아까 제가 섹터별로도 해놓은 거 그것도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근데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그램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그룹핑 해놓고 좀 참고해서 자 지금 이 정도면 로봇 관련주 웬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나 로봇 관련주 어떻게 보면 여기는 섹터고 여기는 그룹 뭐 기업별로 볼 수 있는데 섹터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봤을 때 좀 괜찮게 보시는 섹터나 그룹이 있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어디가 좀 좋게 보이세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많이 올랐어. 네. 근데 그 진짜 많이 올랐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또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로봇이다. 네, 맞아요. 왜냐면 로봇으로 이제 제조업을 미국을 부활시키겠다. 트럼프가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조선 딱 얘기하고 올해 우리나라 조선이 간 거 아닌가요? 엄청 많이 갔죠. 조선도 그렇고. 근데 또 조선도 이제 미국이랑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좀 힘이 많이 빠졌죠. 근데 조선은 사실 또 한 3년 올라기도 했고요. 최근에 방산이 실적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약간 패션이 시들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실적은 좋지만 다른 거 너무 살 게 많은 거지. 뭐 많이 갔죠. 예전에 방산 갈 때는 다른 거 살 게 없었었는데 지금은 방산을 볼 게 아니라 다른 거 살 게 너무 많으니까 좀 한 3년 지난 약간 진한 패션 같은 방산 실적 좋은 거 알지만 맨날 실적 그 실적일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주 다 이미 받아놓은 게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적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 안에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전쟁이 거죠. 더 일어나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이 소실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좀 방산을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로봇은 이제 시작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주는 좋은 거 맞죠. 네, 맞고 많이 가는 게 맞고. 근데 왜냐하면 로봇주를 왜 사라고 그러냐면은 로봇은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너무 처져 있어. 그러니까 좋아지고 싶다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이 완성품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 이 부품은 옵티머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완성품은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고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류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감속기 업체. 감속기. 네, 그런 여기 쪽들. 감속기 관련된. 네, 네, 요런 업체들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물론 돈이 들어오면 로봇 ETF에서 주식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 ETF에서 사는 종목들? 잘 모르겠으면 로봇 ETF.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모르겠다. 네. 근데 로봇은 갈 것 같다. 네. 그럼 로봇 ETF. 나 원전은 갈 것 같은데 원전 모르겠다. 네. 원전 ETF. 네. 반도체,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삼성전자도 사고 싶다. 네. 그러면 반도체 ETF. 그쵸? 그런 식으로. 바이오, 난 모르겠다. 바이오 ETF. 종목을, 이게 주식 시장이 최근에 로또와 같아요. 내가 사는 것만 안 가. 그죠? 로또도 네 번호만 안 나오잖아요. 다들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로또는. 네 번호만 안 나온다고 하기에는 당첨자가. 내가 찍은 것만 안 가.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당첨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이걸 샀는데, 누구는 뭐 대박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누구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대박 났어. 뭐, 누구는 로보티즈로 대박 났어. 막, 아까도 저 오면서 이제 친구랑 통화했는데 친구가 자기 오늘 로보티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팔았대요. 몇 주 있었는데 20주 있었대요. 두 배 났으니까. 더 가지고 있을 될 텐데. 그치. 그래서 무서우니까 절반을 팔았대요. 다는 안 팔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항상 급등주는 조금 있다. 네. 그리고 급등주는 내 포트에 없다. 그래서 요새는 그게 이제 제가 로또라고 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네. 거지. 내가 찍은 거는 없다. 이거 원래 그렇지 않나요? 자신감 있어서 많이 사는 종목은 안 가고 긴가민가 해서 조금 사면 많이 잘 가잖아요. 모르겠으면 섹터 ETF. 그리고 이제 많이 사면 또 안 가잖아요. 올해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힘든 가장 큰 거는 조방 원전이었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반기 쪽이니까 내년에 딱 2010년 뒤흔들 섹터 키워드는 로봇이 거기 들어갈까요? 하반기는 지금 일단 반도체가 흔들었고 그렇죠. 로봇도 이미 흔들었고 네. 예, 로봇도 이미 흔들었고 요거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당분간은 좀 내년을 떠나서 일단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4,200을 찍고 난 뒤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죠. 3,800선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4,000선을 회복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4,150에서 200 사이 하고 3,800에서 4,020 정도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0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네. 한 150에서 200포인트 박스권을 두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는 종목 장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화려한 종목 장세인 거고 개별주 장세인 거고요. 근데 외국인도 이제 떠나갔다가 지금 살짝 돌아오는 척 하다가 다시 또 팔다가 막 이러고 있어요. 외국인도 지금 갈팡질팡. 오늘 좀 또 팔았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좀 팔았어요. 네, 오늘 좀 팔았고. 그래서 외국인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얘네들도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환율 지금 오늘 보니까 1,472원. 이거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뭔가 이슈가 생기면 들어왔다가 또 바로 빼고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하자 이런 대책들이 나온 거죠. 네. 이제 코스닥 활성화하면 완전 종목 장세죠 지금.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거래소는 또 최근에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좀 쉬어졌잖아요. 최근에 며칠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이제 계속 코스피로 약간 지수가 같이 좀 돌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네. 때문에 좀 힘들고 만약에 미국도 금리 날 계속 한다라면은 뭐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덱스가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이하권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원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거잖아요. 근데 뭐 아까 정부나 뭐 기사 쪽에서 발표하기는 그러잖아요. 서학개미들이 죄다 막 미국 가서 주식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환율도 이렇다. 네, 잠깐 서학김 가기 전에 저희가 너무 지금 방대한 얘기를 많이 맞다. 하고 있어서 로봇부터 정리하면 여기 로봇 관련주 여기 섹터에서는 감속기 쪽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거? 감속기하고 대장주들. 대장주들. 각 섹터별로 좀 대장주들. 네. 대장주가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대장주로 말씀하신 건가요? 시가총액이 높은 걸 대장주로 말씀하신 시가총액 순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왜냐하면 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 저는 그리고 네. 그룹주에서는요. 로봇 관련된 그룹주에서는 어디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요. 기본이 뭐 삼성그룹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새롭게는 LG전자도 이제 로봇으로 튀어올 때가 됐다. LG전자도 이제 로봇으로 튀어올 때가 됐다. LG전자도 LG 로봇 관련주 넣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로봇 관련주로 튈 때가 됐다. 네. 현대차 그룹주. 그래서 약간 삼성그룹주나 뭐 이런 쪽들이랑 네. 코스닥에 있는 뭐 로봇주들은 이미 좀 답이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거래소 쪽에서 뭔가 좀 로봇 관련주를 해보고 싶다 한다라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주하고 네. LG 그룹주들을
좀 후발주로 본다라면은 조정받을 때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때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무서워서 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래소 쪽에서는 그런 쪽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우리나라는 부품주 위주로 좀 해야 된다. 핵심 부품주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품주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해서 좀 찾아내시고 그 안에서 좀 실적을 조금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네. SPG가 아까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속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적으로도 그렇고. 차트 한번 볼까요? SPG 무거워서 제가요. SPG 한번 사보시죠 그러면 그 종목은 안 가. 얼마 무거웠길래? 요새 튄 거거든요. 많이 무거웠군요. 겁내 무거웠었죠. 겁나도 아니고 겁내 무거웠었죠. 뭐 갑자기 이렇게까지 튈 건? 그러니까 요새 갑자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회사 임직원분도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감속기로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 조금 삼성에도 좀 납품을 하고 계속 좋았던 회사였었어요. 뭐 한 달도 2주도 안 된 거네요, 뭐.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순식간에 더블.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 그다음에 또 로봇주 중에서 오늘은 뭐 레인보우가 완전히 불을 뿜었고 레인보우는 그래도 뭐 삼성이 지분을 계속 인수한다 그러면서부터 예전부터 좀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도 레인보우는 올랐다가 빠졌다가 제자리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수준이고 얘는 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연초랑 비교하면은 빠졌다가 그냥 올라온 수준인데 SPG는 이러다가 그냥 소슴 상태잖아요. 좀 약간 로봇주 중에서 조금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만도죠. 저는 만도도 좋게 봐요. 옛날에 이거 봐요. 갑자기 많이 올랐죠, 만도도. 만도도 지금 갑자기 로봇 하겠다 그러면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이격이 딱 벌어지고 나면 뭐 이격을 좀 줄이는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만도도 한번 노려보시면 할 것 같고 수급으로만 봐도 최근에 이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 등이 좀 많이 사기 시작했던 것 같고 아까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랑 투신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서 이제 사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레인보우도 투신이나 뭐 연기금 이런 쪽. 시가총액이 일단 크면 담거든요. 아니, 코스닥 활성화를 한다고 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당연히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그게 맞겠고 이제 위아 같은 경우,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이나 투신이 좀 사들어가고 이쪽도 약간 로보틱스 쪽으로 같이 봐주시면. 젠슨항이 얼마 전에 왔을 때도 로봇 관련된 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까지 언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AI하고 로봇 반도체 요 세 개는 삼위일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도체도 지금 내년 좋고 뭐 내후년에도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년에 뭐 영업이 200조 막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뭐 허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갈 때 많이 가는 종목이라서 하이닉스를 먼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기라든지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거에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 삼성전자는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좋아질 만 남았다.